예, 안녕하세요. 카인톡TV 이호준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찍을 차량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입양한 BMW 3GT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가 동일하게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고, 심지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일리로 지금 한 달 정도 또 직접 운전하면서 탔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그 정보 전달할 예정이니까, 이 BMW 3GT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예, 이 차량 외부부터 먼저 살펴보면 뭐 전형적인 BMW의 디자인이에요. 일단 키드니 그릴 크게 들어가 있고요. 돼지코 마냥. 예, 그리고 엔젤아이 뭐 거의 BMW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엔젤아이도 들어가 있는데 3시리즈하고는 앞 디자인은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날렵한 형태로 들어가 있고, 오히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3시리즈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일단 차 자체가 좀 깁니다. 휠베이스 자체가 일반 3시리즈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5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다, 또는 뭐 중국의 롱베이스, 롱 휠베이스 버전의 그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뭐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그 중국 버전, 롱 휠베이스 버전으로 만든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재원에도 얘기할 거지만 휠베이스 자체가 2900, 3시리즈가 2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cm 정도 더 길어요. 그만큼 2열 공간 자체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옆 라인에서 봤을 때 뒤쪽이 쿠페 형태로 좀 깎여 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날렵하게 스포츠형 쿠페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등급 자체가 스포츠 등급이다 보니까 휠도 달라요. 일반 3GT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들어간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으로 해서 좀 색깔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게 되면 뭐 뒷모습은 역시나 빵빵하죠. GT 차량답게. 그래서 3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좀 빵빵한 모습이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배기구가 이 차량들도 달리는 차잖아. 근데 그냥 하나로 뻥 뚫려 있어. 그래서 배기구 디자인에 좀 BMW가 좀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뒷모습은 뭐 크게 그 특징은 없고, 하지만 이 차량 3GT 차량에서 또 이제 스포츠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스포일러가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부분이 좀 이제 또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 외부에서 볼 때? 그 3시리즈랑 5시리즈가 길 가다가 봐도 5시리즈는 딱 크다, 3시리즈는 컴팩트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GT도 뭐 똑같이 3GT는 좀 작은 느낌이겠다 했는데, 효준 씨가 딱 이 차를 갖고 왔을 때 와, 이거 뭐 5GT 아니야? 왜 이렇게 커? 라고 제가 처음에 리액션을 했었죠. 굉장히 좀 큰 느낌이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길고 좀 더 빵빵한 느낌. 그래서 좀 GT다운 면모를 갖고 있고, 일단 지금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굉장히 라인이 예뻐요. 그래서 3GT 차량 자체가 사실 젊은 부부들의 패밀리카로서 선호도가 좀 상당히 높은 차예요. 그만큼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는 부분이고, 특히 트렁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안에 보면 5시리즈 트렁크보다도 더 크다라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내가 이제 예전에 탔던 OGT 차량보다도 트렁크는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트렁크 자체도 지금 골프팩 세로도 충분히 들어가고, 뭐 캐리어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특히 열리는 것도 해치백 스타일로 더 크게 열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지. 그래서 외부는 뭐 이 정도만 보고요. 일단 내부 이제 또 들어와 볼게요. 내부에 딱 들어오게 되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바로 빨간색으로 포인트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스포츠 등급이다 보니까 일단 빨간색으로 상당히 좀 그렇죠. 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실밥으로 해서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근데 좀 내부에서 이 차량이 일반 그 스포츠 차량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 들어갈 부분에 여기 이 차는 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사기 전에 전 차주분이 한 1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좀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색깔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더 이쁘지 않나 잘 어울리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눈에 띄는 건 시트. 시트가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기로 여기 허리 부분을 또 감싸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조절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이쪽에 또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시트 자체가 일반 3GT 차량하고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내부 너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 그 아까 외부 말했을 때처럼 3GT가 좀 생각보다 큰 느낌이었잖아요. 내부 탔을 때 똑같았어. 옛날에 OGT를 효준 씨가 몰 때는 진짜 효준 씨와의 그 조수석과 운전석의 거리도 이만큼이었고 막 크고 높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밖에서는 엄청 커 보였잖아요. 타니까 3 시리즈 맞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렇다고 완전히 막 좁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적당한 공간을 주면서 확실히 5 시리즈보다는 좀 작은 느낌? 약간 아기자기한 부분이 맞아요, 좀 맞아요, 있지.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아웃 자체는 뭐 항상 우리가 봐왔던 BMW의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옵션 간단히 보면 일단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도 스포츠 핸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2명까지 메모리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또 전동으로 잘 된 부분은 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토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기아차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4개다 풀 오토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 근데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내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이 사이드 이거 있잖아, 우리 이거 파킹하는 거. 네. 이게 전자식이 아닌 맞아. 손으로 이제 약간 기기? 수동식으로 쫙 당기는.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감성이지. 이 차의 감성이고 묘미다라고 하는데 살짝 나는 좀 아쉬워. 그리고 사실 근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약간 스포츠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왠지 거는 드리프트 저도 해야 될것 느껴요. 같고.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BMW가 스피커가 완전히 되게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상당히 스피커도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뭐 전문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고음에서 이런 제기는 데서 굉장히 좋았어요. 찢어지지 않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차의 또 가장 핵심은 2열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열 자체도 지금 레그룸은 당연히 좀 충분히 넓고요. 헤드룸은 약간 쿠페형이다 보니까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은 있지만 뭐 하지만 그렇게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좀 없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어. 뭐냐면 여기 그 수납 공간,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이 수납 공간 자체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지금 이 3GT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따로 튜닝을 해서 이걸 뜯어내. 진짜. 뜯어서 이 공간을 확보해갖고 쓰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 외에는 나는 뭐 내부는 뭐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불만은. 어때? 너도? 괜찮아? 진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기자기한데 되게 있을 건 다 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작아. 요거는 정말 좀 작게 나와서 딱 열자마자 여기는 뭐 그냥 누를 게 없지. 선글라스 한 개 넣고 폰 하나 넣으면 끝나겠는데? 라는 느낌? 선글라스도 얘기하니까 또 여기는 그 안경을 넣는 안경집이 없어. 그죠?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운전석 쪽에 손잡이 요거를 이제 떼내고 여기 안경집 하시는구나. 통을 해갖고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머지 외적으로는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으신 분들도 개방감 자체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큰 뭐 이런 답답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는 뭐 이 정도로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그냥 BMW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뭐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전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차량에 대한 스펙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4년식 BMW 3GT 스포츠 모델입니다. 1995cc 디젤 연료 사용하고요. 자동 8단 ZF 변속기 사용, 184마력, 토크는 38.8, 연비는 14.8입니다. 휠베이스 2920, 공차 중량 1790, 가격은 633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스펙이랑 뭐 중량 이런 거 봤을 때는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달 동안 끌어보면서도 부족함이나 이런 건 전혀 못 느꼈고, 예전에 제가 이 같은 14년식 3시리즈를 탔어요. 지금 3시리즈하고도 엔진도 똑같고 토크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 3시리즈 탔을 때도 엄청나게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얼마만큼 재미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궁금했는데 한번 내용 제대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그 밑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앞으로 나가는 가벼움이 같이 느껴지는,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차 자체는 약간 묵직함이 느끼는데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경쾌하게 잘 나가요. 예, 워낙 토크 자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차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 보니까 첫 느낌 자체는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근데 아무래도 좀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은 조금 있죠. 디젤에 대한 엔진음이나 이런 소음은 조금 있지만 거슬리진 않다. 디젤 차량을 늘 탔던 분이라면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했을 때는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50 초중반 정도 나오니까 일반 가솔린이나 뭐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측에 끼지만 실제로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 시야는 상당히 좋아요. 세단이나 뭐 이런 거 치고는 아무래도 이게 세단과 SUV 중간 정도다 보니까 전면 시야는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이드 미러. 지금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작고 시야 자체도 좁아요. 상당히 좁다 보니까 사실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각으로 그렇죠. 다 튜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하고 그냥 순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이드 미러 자체는 상당히 좀 좁다. 그래서 이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는 광각으로 교체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후방 같은 경우는 이게 쿠페형으로 깎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기는 하지만 뭐 BMW야 뭐 후방 카메라 워낙 좋으니까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에 대한 시야 자체는 답답하진 않지만 한 가지 시야에서 아쉬운 거는 사이드 미러 시야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야성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좀 14년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오늘같이 이렇게 흐리거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약간 좀 어두워. 그죠, 아날로그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이게 좀 불이 살짝, 요즘 같은 경우는 하얀색, 백색 등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눈에 잘 띄는데 약간 어두워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이제 BMW가 좋은 건 뭐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워낙 잘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계기판을 운전을 하면서 보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뭐 이 계기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만이 좀 감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 자체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BMW 차량 자체가 좀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근데 OGT 탈 때는 우리가 진짜 무거웠잖아. 내가 진짜 힘들어 했는데 맞아. 3GT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뭐 운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고,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조금 무겁다 정도지만 팔이 아파서 운전을 못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 담력은 살짝 무거운 감이 있지만 괜찮고, 대신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달렸을 때 핸들 자체가 좀 묵직하다 보니까 흔들림도 적고, 그 다음에 차 자체가 워낙 뭐 그란 투리스모 자체가 장거리 여행에 또 그 최적화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주행이나 안정성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핸들에서도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립감 자체도 이게 림이 되게 두터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좋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괜찮다. 전체적으로 핸들 그 담력이나 크기 자체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BMW 치고는 좀 뭐랄까 통통 튀거나 이렇게 딱 그 서스펜션 자체가 딱딱하는 느낌은 없어요. 아무래도 GT 차량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고, 지금 제가 이 차를 데일리로 거의 한 달을 타면서도 뭐 불편하다, 뭐 피곤하다 이런 게 좀 덜 하거든요. 어때요? 옆에서 탔을 때는? 그 효준 씨가 옛날에 모던 차가 볼보 차량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볼보 차량에 딱 그 조수석 의자를 딱 타자마자 와, 이건 정말 넘사벽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효준 씨가 차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 편안한 승차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딱 타고 나서 와, 이 의자가 이렇게 쫀쫀하게 날 감아줄 줄이야. 심지어 또 볼보는 그 SUV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잔 진동이 많았는데 얘는 세단이고 조금 더 그 GT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좀 더 누운 느낌이란 말이에요, 몸이.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쓸려가는 듯한 부드러움. 승차감이 너무 좋아. 승차감 괜찮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예전에 영상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타이어를 또 바꿨잖아요. 그전에는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가 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브리지스톤 타이어로 바꾸면서 하체에서 이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승차감이나 운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체감적으로 타이어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좀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도 좀 한몫을 하고, 사실 3시리즈 차량도 그렇고 3GT 차량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 시끄럽다거든요. 소음이 생각보다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타이어를 바꿔보시면 그 소음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한번 바꾸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속에서 달렸을 때 그 외부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잘 돼 있거든요. 방음이 이런 게 저희가 140, 150 이렇게 밟았을 때에도 안정감도 너무 좋았어요. 잡음을 되게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사실 좀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좀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소음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뭐 역시나 뭐 100km까지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뭐 100km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드라이브 모드가 3가지가 있어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거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해서 총 4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100km를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했거든요. 에코 모드일 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응이 좀 느려요. 조금 느려지긴 해요. 그 다음에 컴포트는 뭐 일상생활이니까 정말 뭐 불편함 없이 그냥 편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에는 차가 딱 느낌인 거예요. 나 달릴 준비 됐어. 밟을 테면 밟아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밟는 대로 쭉쭉 나가요. 그래서 진짜 운전하는 재미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뭐 진짜. 이미 모든 리뷰를 보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효준 씨의 볼륨이 벌써 한 2단계 크잖아요. 제일 신난 거예요. 그래서 BMW의 운전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3 시리즈 계통의 차량을 타봐야지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뭐 가속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또 이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것도 패드 시프트가 있잖아요. 패드 시프트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있어야 돼. 무조건 이 차에 있어야 되고, 이거를 꼭 한 번쯤은 운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전 재미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이 3 시리즈 계통의 차량, 또 패드 시프트가 있는 차량을 한번 운전해 보시면 그 맛이 어떤지를 딱 정확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린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고속에서 제가 밟았을 때 급브레이크, 급정거를 할 때는 좀 밀리긴 해요. 하지만 일상 영역에서 저희가 탔을 때에는 불편함은 없거든요. 근데 브레이크에서 좀 소리가 좀 많이 나요. 끄끄 소리가. 특히 비 왔을 때, 지금 오늘같이도 비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끄끄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또 마르면 또 안 나죠? 마르면 또 안 나고. 그리고 또 이 BMW 차량의 또 특징이 뭐냐면 분진이 많이 나와요. 필이 금방 들어오지. 필이 금방 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도색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가 고속 옆에서 탔을 때는 어땠어? 조수석은? 내가 요즘 이거를 3GT를 타면서 효준 씨가 옛날에 그냥 모든 리뷰를 할 때도 3 시리즈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왕년에 3GT를 탔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3 시리즈 탈 때 얘기, 그거를 내가 되게 많이 타보고 싶다고 느끼는 게, 이게 GT 모델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세단에 대한 약간의 저의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좀 너무 가볍고 튀고 약간 편하지 않거나 좀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3GT는 완전 저의 그 선입견을 깨준 거죠. 그래서 3 시리즈도 궁금할 정도로 얘가 굉장히 고속주행도 편하고 평소 승차감도 편하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까지 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에서도 조수석에 탔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별로 없는 거지. 고속에서 특히 제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게 더 신기해. 저는 원래 SUV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단을 워낙 싫어? 그러니까 좀 별로 선호하지 않았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세단이 되게 잔진동이 잘 느껴지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차량으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편한 느낌을 줄 줄이야. 실제로 코너링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유턴을 할 때나 일반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보면 생각보다 흔들림이 진짜 없어. 맞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흔들림도 상당히 없고, 특히 코너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느낌? 저 굉장히 위험 멘트인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네, 아는데 그냥 희한하게 코너에서 자꾸 실험하고 싶은 거야. 차가 그만큼 운전자한테 안정감을 많이 준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너가 얼마까지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게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네, 안 됩니다. 하여튼 그만큼 뭐 안전에 대한 신뢰도 좋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다시 한번 장단점 정리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예,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효율성. 3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롱 휠베이스와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운전 재미. 예, 운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말로 3시리즈 버금가는 3GT라고 해서 운전 재미가 떨어질 거라는 의심을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운전 재미 하나는 정말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 연비가 이게 지금 제가 시내 운전을 아무리 막 해도 13 이하로 안 떨어져. 그리고 고속에서는 한 2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연비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실내 디자인.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죠. 이 빨간색의 이 스티치나 이런 포인트가 들어간 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 저는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미를 주면서도 운전자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 효준 씨가 여러 가지 차를 리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차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차를 되게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편안함을 되게 자주 보여줘요. 되게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차가 아까 그 코너링 할 때도 믿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약간 이 차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니까 운전하는 사람 마음 자체가 편해져서 되게 3GT 차량은 운전자에게 재미와 안정성을 주는 탁월한 차구나 라는 느낌이 저는 가장 큰 베스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수납 공간. 이제 센터 콘솔에 있는 수납 공간이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순정일 때 얘기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너무 시야가 좁아서 좀 운전하는 데는, 특히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드 미러 순정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저는 단점은 없는 것 타이어 같아요. 바꾸기 전에는 노면 소음이 조금은 있는 편이었는데 그거는 타이어의 그 마모도나 타이어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단점이라고 하기엔 약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으실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산 차량이라서가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단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OGT 차량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고질병이 뭐냐면 썬루프, 그 다음에 에어서스가 터지는 거에 대한 고질병이 있었는데, 지금 3GT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고질병을 제가 못 느끼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에도 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엔진에 대한 부분은 좀 옛날에 얘기는 했었어요. 그 N47 그 엔진에 대해서 그 타임벨트가 좀 끊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리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크게 단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딱히 눈에 보이는 고질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첨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성비도 하나가 있구나. 이 차량이 신차가가 6,300만 원이에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이게 14년씩 한 5년 정도 된 차량인데, 지금 시세 같은 경우가 한 2천만 원 중후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금액 자체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강가가 3,500? 그 정도 강가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2천만 원 뭐 중후반이면 어떻게 보면 아반떼 정도 살 수 있는 그 가격인데, 그 가격에 BMW의 수입차를 탈 수 있는 선택지니까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의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잘못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또 카인톡TV와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예,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